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황양수와 김성진의 메디칼 세상, 메디칼을 빙자한 세상 잡담 시간. 원장님 요즘 그래도 또 관심 없는 척하면서 댓글도 열심히 보시고 그래갖고 아까 저한테 대선에 출마하면 그래도 덕이 많아 보이고 온화한 원장님을 찍겠다. 한 표 있습니다. 한 표. 내가 그동안에 1년 2개월을 1년 3개월이 죽으라고 이 방송을 했는데 그분 회원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 공짜로 보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조금이다. 자, 또 한 표 먼저 확보했네요. 앞서가는데 제가 빨리 추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물론 뭐 예. 예. 이거 원래 보면 이게 새누리당도 친박 지 맘대로고 뭡니까 더민주당도 문재인 지 맘대로 아닙니까? 예. 원장님이 미래경영당에 출마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또 오야 제 맘대로. 안 그러면 미래경영당을 사시든가. 예, 뭐 하여튼 좀 토해 보십시오. 빌딩 파셔가지고. 예, 예. 강남에 빌딩 있다 소문도 있으시던데.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명색이 의학 프로인데 다음에 빌딩 자랑하십시오. 아니 예. 그렇습니다. 그 환절기에 잘 걸리는 병, 예. 뇌졸중이 환절기에 잘 걸린다는데 왜 그랬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기온 변화, 우리가 사망률 추이를 보면요, 이제 4월은 잔인한 달이다. T.S. 엘리어트. 근데 이제 이 겨울에 춥다가 적응이 돼 있어요. 네. 혈관들 같은 게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따뜻해지면은 혈관이 늘어나면서 빵빵 터지는 거죠, 혈관들이. 그리고 뇌에서 터지면은 그게 이제 뇌졸중이죠. 그리고 뭐 또 더위에 익숙해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면 혈관이 또 갑자기 확 줄어들겠죠. 네. 여기서 급격하게 이제 혈관에 손상이 올 수 있고, 그 상상의 노인들 환절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제가 시골에서 선거를 좀 하니까 선거 나간 사람은 옛날에 상가집에는 필수적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2월 말 3월 달 되니까 어떻게 그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는지요. 맞습니다. 예, 그게 환절기. 이 환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다. 혈관에 몸으로 느끼셨겠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뭐 선거 나간 사람이야 뭐 상가집에 가면 전부 지표 같아가지고 착각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옛날에 로마의 시저 장군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시저는 자기가 보기 싫은 것도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장악했고, 물론 이제 그래서 시저도 브루투스가 지한테 충성하리라고만 반 거죠. 시저가 칼을 맞은 날 말입니다. 예, 황제로 대관식을 예. 하는 날 칼 맞았죠. 황제로 이제 원로원에 의해서 지정이 돼가. 그날이었던가요? 예, 그래서 예. 아마 브루투스가 다가오니까 지를 뭐 이렇게 시중을 들라고 오는 줄 알았는데 다가온 게 뭔가 하면 칼이 왔죠. 예, 그래서 이제 맞으면서 브루투스 너 맞아 예. 이랬는데 시저는 이 보고 싶은 것만 안 보고 남보다 좀 잘 봤는데도 지 쫄병이 맞습니다. 칼질을 줄은 몰랐는데 저는 이 한국에 요즘 이 있는 일들 중에 이 지 쫄병이 끝까지 충성을 바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시저도 몰라본 걸 좀 시저에서 교훈을 얻어서 제대로 보았으면 좋겠다. 시저가 브루투스 보고 브루투스 넘어져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브루투스의 어머니가 시저의 그 아주 애인이었거든요. 뭐 원래 로마는 개족보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뭐 그냥 형제단끼리도 하고 그러대요. 원래 이제 메리지 오브 컨비니언스로 해가지고 정략 결혼을 별로 나쁘게 생각 안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시저가 참 이게 위대한 게 이 애인하고 헤어져도 그 애인의 부탁을 다 들어준 거예요. 네. 시저가 별로 미남은 아니거든요. 이거 대머리고. 근데도 제가 알기만 해도 한 30명하고 사귀었죠. 아, 참 그래서 이 로마의 남자들이 굉장히 시저를 두려워했죠. 근데 이제 특징이 시저의 애인들은 비록 헤어져도 시저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 많이 챙겨줘갖고 헤어져서 그런가요? 계속 챙겨주는 거죠. 한국에도 가끔 정치인이나 사회 고위층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여자 때문에 사고가 나는데 저 옛날에 그 전두환 씨 그 밑에 대구의 그 박철원 예, 씨도 그 무용가 예. 아시잖아요. 예. 뭐 그런데 자고한 사고가 가끔씩 나는 거는 보면 예. 이렇게 많이 안 챙겨주고 인색해서 사고 나는 거다. 그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도 그때 관계를 했을 때 좀 전화도 걸어가지고 아침에 이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가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참 좋았다. 좀 같이 우리 좀 대화를 하자.
근데 딱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생활이 그 조금 이렇게 예. 이 컴플리키트 뭐 이렇게 하신 분들 예, 이 지금 원장님 예.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19금이니까 뭐 이렇게 옛날에 우리 의과대학 그 후배 여학생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우리 여자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묻고 땡. 네, 묻고 땡. 그걸 그런 남자한테는 원한을 품는 거예요. 그럼 먹고 땡 안 하려면 먹고 뭘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뭐 꼭 돈이 아니라도 그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정말 어제 감동적이었다. 어제 정말 좋았어요. 그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인한테. 헤어질 때. 예. 그러면 근데- 밥 먹다가 이렇게 식판을 엎어버리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최고 나쁜 인간이 이 관계를 하고 나서 내 욕심을 채웠으니까 이제 같이 자기도 싫어. 이런 남자한테는 여자들이 제일 큰 원한을 품고 그 다음에 원한을 품는 아침까지는 뭐 이렇게 관계를 하고 아침 식사도 안 하고 가라. 그 저기 영화 배우 그 대마초를 살아가시는 그 김모 배우께서 예. 지금 지방에 있는 이모 시장님한테 한 말 아닙니까? 음. 총각이라도만은 이 아침에 밥 차려 놨으니까 먹고 가라니까 쏜살같이 가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정말 이 밥이 맛있네. 와, 감동적이야. 어? 이게 이제 그거 남녀를 떠나서 인간에 대한 배려죠, 배려. 지금 근데 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표정이나 이런 게 보니까 메소드 연기 이 역할에 본인 원장님이 과거에 이런 일을 좀 능숙하게 다뤄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역할에 깊이 빠져든 그 얼굴과 말투를 쓰고 계십니다. 저는 본래 이제 인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반응이 여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또 제 어머니도 여인이지 않습니까? 제 어머니를 사랑하거든요. 갑자기 또 어머니 사랑으로 가나? 모든 어머니는 여인이고, 그리고 우리 남자들이 요즘 보면 그 여인을 폄하하고 막 그 무슨 된장년에 김치, 나 이래부터 자기 어머니들 다 여인인데 그러고 이 모든 문명은 여인성이 중요해요. 이 남성성 이 안드로젠, 막 히틀러 같이 막 스탈린, 김일성, 김정은 막 수소폭탄, 이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이 뭐 잠수하면서 이렇게 SLBM 쏘면 뭐합니까? 뭐 서브머린, 뭐 발리스틱, 뭐 무슨 뭐 미슬, 뭐 이거 나는 뭐 인도, 파키스탄 뭐 다 핵폭탄 있잖아요. 그 뭐 인도가 우리보다 해피합니까? 여자 이야기하다가 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 인간을 사랑하자 이거죠, 인간을. 이게 여인들은 그런 짓을 안 해요. 아마 그 북한의 지도자가 김정은이가 아니고 뭐 여인이었다. 그럼 우리 저 SBLM 만들지 말고 우리 저 SLBM 저 SLBM 만들지 말고 우리 저 잘 먹고 살자. 그래서 무슨 쌀 수입하고. 에이 옛날에 서태후나 예, 뭐 척척무후 보면 예. 그 젊은 남자애를 데리고 잤다가 좀 시원찮으면 다음날 아침에 그냥 사마귀처럼 목을 잘라버렸다고 짝뚝짝뚝. 이게 비율적으로 볼 때 여인들이 더 우수하다 이 말이죠. 예, 우리 이제 우리 여인들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자우강 오늘 주제는 여인을 사랑하자는 게 아니고 특별히 가외로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질 때는 아침에 스테이크를 썰이면서 매너 좋게 최선을 다해서 여인이 섭섭하지 않게 헤어져야 된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대방 인간인데. 예, 근데 그 이야기가 시즈 이야기하다가 나왔는데 또 시즈는 뭔 이야기하다 나왔지? 시저가 이제 나온 이유가 이제 브루투스 뭐 인간은 보고 싶은 놈만 본다. 그 말 이야기 하다가 나왔죠. 나왔죠. 예. 자가 뭐 넘어가입시다 원장님. 그 환절기에 감기,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비염 예. 이런 것들이 잘 걸린다 그러는데요. 예. 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보통 얘가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좀 예방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맹색이 의학부로인데. 예방이라는 게 이제 결국 면역력 증가인데요. 뭐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삼시세끼 잘 골고루 먹고요. 술 담배 하지 말고 예. 잠을 8시간 이상 푹 자고 11시 전에 자고요. 또 양치질 잘하고 자고 손 잘 씻고 뭐 그런 거. 그런 거죠. 뭐 국민학생 뭐 유치원에 다 배운 거 뭐. 그건 굳이 원장님이 나오셔도 말 안 해도 시청자들이 다 알고 계실 건데. 근데 안 해요.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는 거죠. 사실로 이 의학이라는 게
사람들이 그걸 저만 해도 그런 걸 좋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약속을 잡고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한 2달 동안 제 시간이 없을 정도로 스케줄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정말 우리 사회는 뭐 제가 이렇게 크게 뭐 대통령도 아니고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평범한 그냥 흉부외과 대한흉부외과 혈관외과 의사의 회장에 지나지 않는데도 저같이 미미한 사람도 2달 동안 나의 밤이 없는데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밤이 있겠어요. 저도 옛날에 정치권에 몸담기 전에는 네. 그런 분들이 바쁜 게 네. 정말 정치라는 것이 엄청나게 노가다를 해야 되는 일이구나 했는데 네. 그 바쁜 와중에 네. 골프 칠 거 다 치고 네. 자주 즐겨가는 술집도 또 늘 다 있고 네. 또 그 가끔씩 부르는 여인들도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가요? 예, 그 할 일 다 하더라고요. 영화도 또 그 바쁜 와중에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그래서 국회에 이렇게 300석이 있는 거기 국회의사당을 갖다가 회기 중에 보여주면 한 절반쯤 앉아 있거나 이렇게 나머지는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은 보면 그 사람들이 어지간히 바빠서 저런가 하는데 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각가지 사유로 다들 공사 다 망해서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바쁩니다. 아침에 이제 9시 반부터 수술을 들어가서 이제 보통 12시 반에 마침 또 환자들이 기다려가지고 뭐 점심을 거의 못 먹죠. 점심은 이제 이렇게 간단한 빵 조각 한 10분 동안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 점심 못 먹어요. 네, 보통 보면 뭐 이렇게 커피하고 빵 들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이 저기 화면 보고 이렇게 막 액수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해요.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진단서 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 수술 2시부터 들어가서 뭐 한 6시 마침 5시 마침은 또 이렇게 신안 한장하고 오늘 6시 반에 맞춰가 또 부랴부랴 이렇게 오고 예. 그리고 뭐 대부분 그 생활의 반복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흉부외과 회장 예. 집을 갖다가 노려서 차지하고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권력지향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다. 뜸같았습니까? 예, 모든 그냥- 사람이 또 공직에 나가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아니,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시다시피 그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가 이제 흉부외과 개원한 사람이 500명 되는데요. 네. 이 전공을 살린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한 50명. 네. 전국에 아시겠지만 흉부외과 간판을 단 의원이 몇 개 안 돼요. 거의 찾아보기가 찾아보기 어렵죠. 힘들죠. 네. 근데 대부분 성형외과를 하거나 뭐 그냥 의원을 하거나 뭐 김승진 의원 이런 식으로. 네. 저도 옛날에 뭐 그랬으니까요. 15년 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조직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무슨 정형외과나 안과 이런 데는 돈이 많아요. 아 그러면 그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버셔갖고 추대되신 거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신경외과나 안과나 이런 데는 큰 병원을 성공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 흉부외과에서는 없어요. 큰 병원을 만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그 흉부외과 500명이 다 바보냐? 아니에요. 똑똑해요. 근데 구조의 문제가 있어요. 흉부외과는 돈을 이렇게 큰 돈을 벌기가 힘든 거고요. 저는 뭐 애초에 뭐 돈 벌려고 의사가 된 것도 아니고요. 또 의사가 되다 보니까 아마 돈이 벌려는 겁니까? 흉부외과도 돈을 벌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심장 수술하고 폐 수술하고 싶으신 거고요. 돈 별로 없어요, 저. 강남에 계시잖아요. 강남에 있죠. 본인 빌딩에 개업하신 거 아닙니까? 뭐 빚내가지고 뭐 샀죠. 제가 지금 대단하신 분과 앉아 계십니다. 흉부외과 개업의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신 분이. 아니, 그건 뭐 검증된 건 없고요. 네. 뭐 제가 뭐 그거를 산 거는 그때 아시잖아요. 지방에 있을 때 집세를 네, 이렇게 뭐 올리니까. 저기 눈물 젖은 빵을 먹고 배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뭐 이 이야기까지 다 들었죠. 아니 짐은 배를 타고 예, 저는 비행기 타고 올라온 뭐 거예요. 또 그래 이야기 한번 그냥 아, 예, 이게 좀 가시지 더 리얼하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왜냐 국가가 그걸 보호를 안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나를 보호해 주는 거는 나 자신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걸 좀 무리해가 산 거죠. 딴 국가가 지금처럼 뭐 임대료는 2년 만에 10% 이상 못 올린다면 제가 왜 삽니까? 그거.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를 안 해야 이렇게 성공하는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뭐 계십니다. 성공한 게 없어요. 뭐 그저 장관 흉부외과 회장직이 되신 데는 다 가난해서 그래도 내가 돈 좀 있다고 밥이라도 이 모임을 할 때 좀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추대되신 거 아닙니까? 뭐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흉부외과를 할 때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회장을. 그래서 나 요번에 3년 하고 나 안 한다니까
뭐 이제 저기 의사 협회를 노리고 계신 것 같은데. 대통령 나가야죠. 대통령. 저번에 뭐 저 농담으로 한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런닝메이트로 벌써 우리 프라이머리 해야죠. 이거 한 표 듣다고 이제 막 누르네. 네. 저희 방송 보시는 분 저한테도 댓글 좀 달아주세요. 황장수 성질은 더러워도 이런 잘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예. 그래서 이게 우리 도널드 트럼프가 저렇게 대통령 프라이머리를 이기고 대통령 후보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도널드 트럼프는 가쁘죠. 수조원 가쁜데 아직 저는 아까 농담 안 했지만 어떻게 벌써 그 대통령 출마하려면 한 얼마 내야 됩니까? 그 3억입니까? 얼마입니까? 대통령 출마하려면 그 등록비만 해도 3억이 아니라 좀 더 들어갈걸요. 5억 내야 좀 내야 될걸요. 5억 없어요. 네? 그럼 우리끼리 그 오픈 프라이머리 할 때는 등록비 한 10,000원 내고 합시다. 원장님은 좀 잘 싸니까 10만 원, 저는 원장님의 10분의 1로 10,000원. 그러죠 근데 국가에 또 5억인가 내야 되잖아요. 출마. 그건 우리끼리 하는데 우리 당에 국가에 냅니까? 우리 당에 이제 후보가 된 다음에 정식으로 대선 후보를 등록할 때 그때는 이제 제가 그때는 저 기부를 좀 받고 하죠.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 제가 그 생물학적으로 세 번째 아기부터 1억 주는 거는 나쁘지 않은 공약 같아요. 부천시에도 세 번째부터 300만 원씩 주네요. 근데 저기 원장님이 혹시 헤어진 여인들이나 이런 분들 또 원장님이 숨겨놓은 토지 이런 게 나와가지고 검증해서 혹시 문제될 소지는 없으신지, 안 그러면 옛날에 자주 다니던 집에 예산값 다 갚았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검증 큰 죄는 저 음주운전 걸린 적 없고요. 요새 음주운전 걸려도 경찰청장 대대요. 됐죠. 오늘 음주운전 한 적 없고. 경찰청장도 되는데 우리 당의 대선 후보 예를 들어서 잘 모르겠고 별로 큰 죄는 알겠습니다. 같은데 음주운전돼도 경찰청장 되는 거 보니까 저는 그거보다 큰 죄는 진 건 없어요. 술을 안 먹으니까. 그분은 그 낮술을 아마 동료들하고 휴일날 낮에 드시고 이렇게 가다가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가지고 차 2대를 박으셨는데 많이 박았네요. 그래도 한 대도 아니고. 그래도 청장이 되셨습니다. 저는 말이죠, 이렇게 일단 술을 먹으면요 운전을 아예 안 해요. 대리운전도 먹고 살아야 될까요? 그때 옛날에는 말이죠, 그 1990년도에는 대리운전이 비쌌습니다. 5만 원씩 했어요. 요즘 되게 싸대요. 그때는 요즘은 이제 이 음주운전자들도 이렇게 줄어들고 대리운전하는 사람은 늘어나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다운됐죠. 자, 원장님, 우리가 주제를 좀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가요, 한 2,000명의 마약 범죄 사범들을 사살하고 이제 6,800명의 공직자들 중에 자기가 임명 안 한 사람을 전원 사표 다 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위공직자들만 해서 심지어 대학 총장까지도 자기가 임명하지 않은 사람 저는 일단 사표를 내고 자기의 자기가 묻는 이 각종 청렴을 반부패를 이렇게 묻는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만 선별적으로 남길 거고 답변 못할 사람은 다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좀 어째 보십니까? 두테르테 동전의 양면이 있는데요. 좀 히틀러 같은 무솔리니 같은 면이 있네요.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사실 내부 정치는 잘했어요. 이태리가요, 무솔리니 집권하기 전에는 기차 시간이요 1시간 2시간 늦는 게 기본이었거든요. 일단 무솔리니가 가니까 아주 칼같이 지켰어요. 히틀러 마찬가지. 히틀러가 집권하기 전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독일이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아침에 1,000만 마르크 하던 빵이 저녁에 되면 1억 마르크. 그때 굉장히 심했죠. 그때 뗄감으로 썼죠. 뗄감으로 쓰고 휴지로 쓰고 이랬는데 히틀러가 됨으로 해서 이제 알베르트 슈페어 군수장관이 무건도 잘 만들어내고 이 인플레에 잡혀가지고 국민들이 반한 거예요. 그때 독일 연방은행장을 세계적인 경제학자를 히틀러가 연방은행장을 시켰어요. 내가 이름이 피션 같은 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독일이 이 인플레이션을 하이프 인플레이션을 조기에 잡는데 성공을 했죠. 우리 전두환 씨께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도 전 대통령 하여튼 그런 분도 정치는 좀 폭력적으로 했지만은
좋은 일도 많이 했죠. 뭐 이렇게 과외 금지시킨 거. 삼층 교육대. 그리고 또 대학생들 그 졸업정제 네. 지금 졸업정제 저도 그 덕을 봐가지고 그래도 S대에 명함이라도 냈지. 그, 그러지 않았으면 뭐 저기 예. 지방에 어디 저기 뭐 S대 나갔겠죠. 예. 나경원 씨나 이런 사람들 다 그 당시 또 그 당시 정적이 경제가 좋았습니다. 경제 좋았죠. 삼저 호황이래가. 제 친구들 보면은 뭐 전문대학 나오러 다 삼성에 다 입사했어요. 요즘 뭐 미국 유학 갔다 와도 뭐 영어 학원에 뭐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 전두환 시대에 대한 향수가 많으시다. 향수 없어요. 그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저 싫어합니다. 그 시대를 또 그리워하시는. 그리워하죠. 그 시대 좋았어요. 왜 좋았죠? 동행금지 없어졌지요. 극장이 밤새도록 상영했는데 또 극장마다 보면 뭡니까? 뭐 훔친 사과가 맛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에마 부인. 이런 프로들을 극장에 밤새도록 상영을 했습니다. 3S로 이제 섹스, 스포츠, 프로야구 생겼지요.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같이 그 우매한 대중은 그런 시대가 행복했다. 우매하지. 아주 샷밭인데. 여하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건 아니고 저도 싫어합니다. 뭐 또 뭘 정치적으로 옹호하면 옹호한다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잘했다 이거죠. 우리가 네, 잘한 거는 뭐 박정희 전 대통령도 잘한 면이 있고 뭐 또 정적을 뭐 하루 만에 죽인다든지 이런 건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제 두트레트 맞습니까? 예. 두트레트도 그런 면은 잘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분명히 한 10 내지 20%는 억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겠죠. 네. 필리핀에 보면 총이 100만 자루가 깔려 있어요. 한국 군대에 깔려 있는 총보다 필리핀에 그냥 국민들 앞에 흩어져 있는 총이 숫자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필리핀에 1년에 총 맞아 죽는 사람이 10,00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저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요. 족벌끼리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해먹었어요. 옛날에 뭡니까? 마르코스 독재한다고 쫓아내고는 그리고 아키노 오다가 공항에서 총 맞아 죽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키노 아들도 하고 또 부인도 엄마도 하고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통령이 그 뒤에 한 8명쯤 더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그랬는데 보니까 네. 필리핀에 무슨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거나 민주화가 뭐 된 그런 어떤 부분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죠. 필리핀 사람들은 더 못 살아지고 있어요. 인구가 1억 명이 넘습니다. 참고로 1억 300만 명입니다. 필리핀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나라인데요. 그렇죠. 예, 자원도 많고 그런 저런 나라에서 저렇게 가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얼마 전에 이 전직 청와대 고위직을 지낸 분이 저하고 TV에서 이 두트레트 토론을 하다가 맞습니다. 김 H 씨라고 여자분이죠. 그분이 제가 봤습니다. 그 토론해갖고 그래도 제가 작정을 하면 잘 지지는 않습니다. 뭐 그분 별로 편집했습니까? 별로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한 거는 거의 다 나갔고 그분이 말씀한 거는 상당히 편집이 돼가 분량이 좀 작게 이렇게 나오죠. 그랬군요. 녹화입니다. 그분이. 욕했습니까? 왜 편집됐죠? 욕을 저한테 그분이 설마 욕을 했겠습니까만 그는 조금 이게 제 논리가 맞다 하면 될 건데 그까지 또 공부하셨나요? 싸우시려다가 보니까 그 이상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자, 제가 봤어요. 그 프로. 봤습니까? 또 제 편 안 들었습니까? 또 라이벌이라고 대선. 제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저는 이제 법 철학에 대해서 제가 법학자는 아니지만은 제 편 안 들었냐는데 또 무슨 법 철학이 나옵니까? 원래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곤란한 질문을 할 때는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아시잖아요. 여하튼 잘 아시면서 법 철학 한 사람의 억울한 생명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는 1000명의 범죄자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유명한 그걸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편 들었다고 억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원장 이번엔 좀 여름이 아직 이제 더위가 다 갔는데 때 맞지 않게 무시무시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부산의 수영에 아파트 15층에 살던 신혼부부. 그 부인은 마트에서 차에 갖고 장을 보러 오고 남편은 일본 요리집 스시집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밤에 이제 부인이 12시 11시쯤 들어오고 남편이 오후 3시에 들어왔는데 차례대로 둘 다 들어오는 것만 보였는데 그 다음날 없어진 게 이제 노트북, 여권과 신분증, 여자분 핸드백
요렇게 딱 하고 옷도 그 전날 입었던 옷 두 분 다 예. 이렇게 해갖고 나가는 장면이 뭐 어디도 안 찍혔어요 아파트 안에. 그래서 뭐 비상계단을 쓰고 날아갔는지 뭐 공시보청에서 날랐는지 패러슈트 옷을 입고 뭐 좌우간 하늘로 꺼진 뒤 땅으로 사라졌는지 안 나타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낮에 그게 5월 27일인데 5월 28일 날 아침에 8시에 그 이 남편은 기장에서 부산 기장에서 전화가 꺼지고 아내는 그날 오후에 이제 서울 뭐 이렇게 이 서울 송판 가면 꺼졌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시모 이제 남편의 엄마분이 거기 사신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꺼졌어요. 근데 아내께서 서울서 꺼지고 남편이 기장이에요. 그러고는 그 뒤로는 이제 어떤 그것도 이 행방을 찾을 수 없어가지고 경찰이 이제 신고가 돼가 경찰이 가서 해보니까 외부 침입 흔적이 아무리 정밀 감식을 하고 해도 없고 그 다음에 통화로도 도대체 누구하고 통화해서 이러는가 하는 부분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안에 이 피살을 제3자가 있어서 살해했거나 뭐 부부간에 또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해봐도 아무 혈흔이든 뭐 이런 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툼에 이웃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없고 그다음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곤란했다 뭐 이런 어떤 흔적도 없다는 겁니다. 은행 기록이나 또 돈을 차단 기록도 없대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건 처음 듣습니까? 전 처음 듣는데요. 네, 어때요? 딱 들으니까. 또 법의학에 좀 가깝지 않습니까? 흉부. 예, 좀 갑자기 소름이 돋는데요. 네. 근데 저는 어차피 뭐 좀 제가 옛날에 경험도 이야기했죠. 이 UFO. 예. 야, 그 UFO가 15층으로다가 전파를 쌓아갖고 두 사람을 쫙 빨아가 하늘로 올렸을까요? 배제할 수 없죠. 그 UFO 타러 간다고 여권을 가져갔을까요? 그러겠네. 외계로 간다고. 아니, 이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근데 여하튼 들어갈 때 CCTV는 있었는데 예.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예. 그러면 이제 그 15층 아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복도 CCTV가 있는 길로 나오는 방법 그리고 그 옥상으로 올라가더라도 CCTV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창문으로 뛰어내린다? 예. 그것도 안 볼 수가 없고 예. 설명이 안 되네요. 예. 그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아직 실종이 됐죠. 예, 실종입니다. 차도 주차장에 그대로 있어요. 그럼 이거 뭐 논리적으로 볼 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밖에 볼 수 없겠네요. 아. 근데 이게 왜 보도가 됐나요? 그러니까 부친이 예. 아들한테 건강식 보조식품을 보내준다고 전화를 며칠 동안 몇 번을 해도 안 받으니까 꺼져 있고 이제 부친이 신고를 해가 경찰이 이제 뭐 심지어 아파트 물탱크 안에 빠져 있는가 물탱크도 보고 정화조도 보고 지하실 뭐 싹 다 뒤지고 정문 후문 그 근처에 이 CCTV까지 다 뒤집는데도 진짜 하늘로 끌어졌는지 땅으로 사라졌는지 흔적이 없는데 저는 이 사람이 좀 음흉해서 그런가 이 뭐 저렇게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면 부부 둘 간에 어떤 내막이 있어서 한 명이 한 명을 살해하고 그리고 저렇게 깜짝같이 빠져나간 게 아니냐. 그리고 노트북을 가져갔으니까 뭔가를 갖다가 요즘 뭐 이렇게 공작을 하면 노트북으로 검색을 많이 해보니까 그 흔적을 없애고 여권을 가져간 거는 어느 시점에서 tir라고 한 게 아니냐. 이런 거. 남편이 직장이 없나요? 아니, 남편이 일본 요리집을 동업자하고 하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동업자가 당장 궁금해서 전화를 했을 아니, 텐데. 근데 여기서 딱 하나의 단서가요. 오늘 오후 들어서 나오더라고. 남편이 동업자한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한두 달쯤은 내가 안 볼 거다. 이럽니다. 그러면 남편이 공작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되게 남자들이 여자를 많이 죽이죠. 통계학적으로. 그렇습니까? 여자는 남자 못 죽입니까? 죽이는데 통계학적으로 남자가 많다 이겁니다. 남자가 많죠. 예. 그래서 염산 같은 걸 사면은 그게 다 녹여서 흔적을 없앨 수가 있고 그 염산을 하수구에 부으면은 될 수도 있겠군요. 그 염산을 산 기록을 한번 조사해 보아야 될 것이며 염산을 뭐 한 드럼통을 삽니까? 하여튼 사람 전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만한 양이 필요하겠죠. 나 추측이에요, 추측. 그래서 그거 좀 수사를 할 때 조금씩 우리나라가 기록이 없이 살 수도 있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골라서 아마 인터넷으로 샀기 때문에 노트북을 없앨 수도 있고요. 엽기적이네요. 그러면 그 CCTV를 어떻게 피하고 나갔을까요? 그러니까 비상 계단 이런 건데 줄 타고 내려갈 수 있겠네요. 줄 타고 예. 15층에서 내려갈 수 있죠. 전직 남편이 혹시 특수부대에 특수부대 앞으로 근무했는가? 조사해봐야 되겠네. 그것도. 안 그러면 뭐 UFO 택시를 불렀는가? UFO는 좀 가능성이 희박한데
사실 뭐 15층에서 내려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6.25 훈련 군인한테 받아봤는데 실시 내려오면 돼요. 그래요? 예, 내 매듭을 보이스카우트 배웠거든요. 네. 이따 해가지고 이제 보이스카우트 해봤습니까? 안 했죠. 하면은 매듭을 지면 밑에서 이렇게 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줄이 2개인데요. 싹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밑에서 요 줄을 당기면은 그 로프를 회수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릴 때도 이해가 안 갔는데 내가 그런 게 이해가 안 가서 보이스카우트를 안 했는데 네. 전부 보이스카우트에 왜 줄을 묶었다 풀었답니까? 전부 무슨 강도범대라고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는 겁니까? 매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죠? 매듭이라는 게 이게 우리는 매듭하면 발목 묶고 뭐 이런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높은 데서 탈출할 때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1000m 산에서 내려올 때 이 줄을 1000m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예. 20m짜리 해가지고 회수하고 또 묶고 회수하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 보이스카우트나 등산 아니면 못 배우죠. 아 그렇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예, 원장님 어릴 때도 모범 학생이었는데 보이스카우트하고 우리 저는 좀 걸렁했어요. 보이스카우트 하는 애들은 기집애 같아가지고. 제 이름 자체가 김순진이니까 항상 순진하고 이렇게 법을 지키고 모범 학생이었죠. 제가 항상 학적부에 타의 모범이 되고 온순 그걸 뭐 공부 뭐 1, 2등 하면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 중학교 때 공부 1, 2등 안 하고요. 네. 한 반에서 60명 10등 했고 네. 고1 때 이제 이 책 보고 이렇게 또 합창에 몰두하는 바람에 한 전교 한 400등 했죠. 600명. 그러다가 고3 때 반짝. 아니 고2 때 열심히 했죠. 아, 그래요? 고2 때 이제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갑자기 예고도 안 하고 이 교장 선생님이 저를 이제 특수반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받는.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는 제가 77학번이니까 네. 이제 그 뭐라 하나 뺑뺑이. 뺑뺑이 일기인데 자 여러분들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열등반 우수반 할 테니까 이제 그 공부 성적 가지고 평가합니다. 이랬으면 내가 이제 공부를 했을 건데 그런 말씀이 전혀 없었어요. 내가 이제 열등반에 가셨구나. 예, 나는 이제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가 이제 고2 때부터 공부를 할 것이며 또 우리 때는 고3 때만 했으면 됐어요. 네. 아시잖아요. 네. 우리 뭐 지금처럼 그런 게 없었거든요. 뭐 내신 이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 정서 함양을 위해서 책을 한 1000권 읽자. 예. 빨간 책은 안 봤습니까? 빨간 책 중학교 때 좀 봤죠. 한 권. 빨간 책. 재밌기는 미성년자 뭐 관람불가 영화는 안 보러 갔습니까? 그거는 안 봤습니다. 빨간 책은 내가 참 뭐 봤잖아요. 또 솔직히. 아 봤죠. 흥분이 좀 뭐 하여튼 뭐 그건 뭐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 나이 때는 봐야 되고 여하튼 뭐 하여튼 천권을 읽고 뭐 음악도 클래식 뭐 브람스 베토벤 빨간 책 가져 브람스 베토벤. 바하 그거 중요합니다. 이 감수성이 예민할 때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요 지금 듣는 거하고 틀립니다. 정말 뭐 그 슈베르트의 미안성 교향곡 막 눈물이 줄줄 나죠. 빠삐 바바바바 예민하네. 아이고 내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외설을 사랑한다고. 예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뭐 예술과 외설은 뭐 비슷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렇게 이제 클래식 음악과의 책을 열심히 들어서 내 정서를 함양하자. 공부할 틈이 없잖아요. 뭐 한 400등 했는데 갑자기 빠방 2학년 때 공부 못했으니까 1등만 가. 1등반을 가니까 이제 내가 찾아갔죠. 교장 선생님. 왜 미리 예고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저를 시련에 빠지게 합니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내 30년 교육 생활에 자네같이 이렇게 솔직하게 교장한테 찾아와서 말하는 학생은 처음 봤네. 마음에 들어. 그럼 6개월 동안 열심히 해. 그러면 자네가 성적이 되면은 우수반으로 옮겨줘마. 제가 그때 열심히. 우리 때는 그럴 때 보면 예. 뭐 서울대 반 이래갖고 학교 구석에 독서실처럼 칸막이 좀 해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뭐 이렇게 좀 해가 이렇게 하면 그 1등반 학생들도 들어가고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도 참 좋은 학교 다녔습니다. 우리 부산 진고라 해가지고 공립학교로 있죠. 또 그때 부산고등학교 그 학교 이름을 밝히면 나도 밝혀야 되는데 지금 원장님은 밝히면 칭찬받을 일이지만 나는 밝히면 돌 맞을 일이니까. 뭐 하여튼 뭐 나는 저 고등학교 선생님들 존경하죠. 난 지금도 저 연락을 하고 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부산고등학교 경남여고 아시죠? 명문대. 거기 출신 혹시 사립학교 나왔습니까? 예. 뭐 그럴 수 있죠. 여튼. 예. 저는 그래서 우리 부산 진고 이런 말 해도 뭐 우리 부산 진고 아주 명예롭게 생각하며
그 선생님들한테 다시 한번 저를 이까지 있게 해준 뭐 별로 출세한 건 없지만 다시 한번 우리 저 고3 때 담임 선생님 강중구 선생님을 비롯해서 또 그때 그 부장 선생님 지금 뭐 무슨 출마 지금 무슨 출사표 지금 이야기합니까? 아니 있는 그대로 감사하니까. 아니 본인은 좋은 역할 다 하고 나는 뭐 본인은 덕도 많고 스승의 은혜도 이야기하고 좋은 것만 다 하고 나는 그냥 나쁜 놈 되고 방금도 또 그리 됐군네. 아니 실제로 이거 경험을 이야기하는 야, 거예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15층에서 사라진 신혼부부 이야기하다가 와 또 고등학교까지 또 자, 원장님 2부로 갑시다. 2부로. 예, 해주시다. 예, 자.